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정조의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바로 조선 제23대 왕 순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조가 이 왕이 된 후부터 이 조선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정조가 조선을 잘 이끌다 넘겨줬잖아요. 대체 순조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죠? 순조실록 열어볼게요. 세도 정치의 시작, 순조. 조선의 23번째 왕이 된 순조. 당시 그의 나이 고작 11살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왕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린 왕이 제대로 왕 노릇하기 쉽진 않았겠죠. 왕실의 최고 어른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맡습니다. 정순왕후는 순조의 증조할머니였습니다. 정순왕후가 나란 일을 맡으면서 정조가 추진했던 개혁은 중단됩니다. 정조가 24년 동안 땀 흘려 쌓은 노력은 불과 3년 만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순조가 15세가 되자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을 거두고 물러납니다. 그럼 이제 순조도 왕다운 왕이 되는 건가요? 아쉽게도 그렇게 되진 못했어요. 수렴청정은 끝났지만 세도 정치가 시작됐거든요. 세도 정치가 뭐예요? 소수의 가문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운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 이름이 최태성이니까 아버지도 최씨, 동생도 최씨, 이렇게 최씨들이 모인 걸 가문이라고 합니다. 순조시대 조선을 쥐락펴락했던 가문은 바로 안동 김씨. 순조의 왕비인 순원왕후의 가문이었습니다. 순원왕후의 아버지 김조순이 안동 김씨의 우두머리가 돼서 이 조선을 쥐락펴락했던 것입니다. 세도 정치의 문제가 뭐냐면요, 능력 없는 사람도 안동 김씨라는 이유로 중요한 벼슬을 맡는다는 겁니다. 조선의 주요 관직은 죄다 안동 김씨들이 차지를 하는 거죠. 심지어 저 멀리 지방관의 수령 자리까지 안동 김씨들이 쑥쑥 차지를 합니다. 순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천주교를 금지하라. 조선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순조가 즉위한 직후부터 이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나라에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마구마구 잡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천주교?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당시 조선에선 천주교를 믿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왜요? 천주교에선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반면 조선은 사람은 신분에 따라 나뉜다라고 생각하는 철저한 신분사회였잖아요. 게다가 천주교는 죽은 사람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금지했어요. 하지만 유교국가 조선에선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는 거, 어이구,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죠. 조선에서 제사를 거부한다? 나라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조선 발칵 뒤집혀지죠. 안동 김씨는요, 바로 이 천주교를 금지시킵니다.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이죠. 사실 천주교인들을 탄압한 데는요, 안동 김씨의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안동 김씨를 반대하는 세력 중엔 이 천주교 교인들이 많았거든요. 반대파를 없애기 위해 천주교를 이용한 거네요. 신유 박해, 신유년에 발생한 대규모 조선 천주교 박해 사건. 이 신유 박해로 처형 100명, 유배 400명 등 도합 500여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요, 정약용도 있었어요. 정조가 아꼈던 신하 정약용이요? 이 사건으로 정약용의 형은 죽음을 당했고요. 정약용은 멀리 유배를 떠납니다. 천주교 박해를 계기로 안동 김씨는 반대파를 확실히 제거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조선에서 천주교를 믿는다는 건요, 이건 곧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저항의 시대, 홍경래의 난. 순조시대 백성들은 내내 힘들었지요. 세도 정치로
나라의 기틀이 무너졌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이 관직에 오르다 보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관리들은 나란 일은 나 몰라라. 오로지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내내 흉년마저 이어져서 조선 백성에겐 정말 굶주림이 일상이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관리들은 백성에게 온갖 이유를 들어 세금을 내라고 강요하고요. 백성이 가진 재물을 수탈, 훔쳐갑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참다 못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벌떼처럼 세차게 일어나는 것을 봉기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 가장 대표적인 봉기는 바로 홍경래의 난. 홍경래가 누구예요? 홍경래는요, 평안도 지역의 몰락한 양반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홍경래는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지만요, 과거 시험에서 번번이 떨어졌어요. 똑똑한데 왜 떨어졌을까요? 당시 조선은요, 과거 시험을 잘 본다고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은요, 실력이 아니라 가문. 가문이 변변치 않다면 재산이라도 많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동 김씨에게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일이 자주 일어난 거예요. 게다가 당시 조선에는요, 이 평안도 지역 사람에 대한 차별까지 있었습니다. 평안도에는 300여 년 동안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과거 시험에부터 벼슬길에 오른 것 자체도 힘들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과거에 합격하더라도 평안도 사람들에겐 별 볼 일 없는 직책만 줬거든요. 그렇게 온갖 차별 속에 서러워하던 평안도 백성들, 결국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811년 홍경래가 이끄는 봉기군은 엄청난 기세로 관군을 몰아냅니다. 봉기를 일으킨 지 10여일 만에 가산, 곽산, 정주, 청천강 이북 등 10여 개 지역을 단숨에 차지합니다. 조정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이 봉기가 발생한 지 6일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대책을 논의합니다. 관군을 최대한 모아서 이 봉기군이 있는 정주성을 압박하기로 결정합니다. 홍경래가 있는 정주성에 화약을 설치한 관군. 화약이 꽝 터지며 성은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관군은 그 틈을 타 봉기군 사이에 있던 홍경래를 찾아내죠. 결국 홍경래는 총에 맞아 죽고 봉기군들은 죽거나 관군에 붙잡히게 됩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이 홍경래의 난은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고만 살았던 조선 백성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 홍경래의 난을 시작으로 조선 곳곳에선 백성들의 봉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조선의 백성들이여! 조선이라는 나라가 분노로 들끓고 있는 상황. 순조는요, 이 백성들의 분노를 해결해주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만국행 급행 열차에 올라탄 조선. 과연 다가올 조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만나봅시다. 순조실록 끝!